네, 제가 예술 관련 챕터를 마무리를 하려다가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 일본에서 21번째 노벨 과학상이 탄생을 했고, 중국에서 첫 번째 노벨 과학상이 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의 어려서부터의 공부 방식이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T자형 인재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던 것과 너무 흡사해서 다시 언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각자 높은 성취감을 가지지만 경제적 이익과 상관없는 예체능 활동은 미래의 대량 실업 사회가 오더라도 자존감을 유지시켜서 다음 기회를 잘 잡게 도와준다. 예체능은 행복한 백수로 생활하다가 기발한 창업과 창직을 하는 청년으로 길러준다. 창업을 하는 청년들의 공통점은 열린 마음과 기회, 포착력이다. 열린 마음은 평가는 없고 격려와 기쁨과 인정만이 있는 창작의 경험이 만든다. 그리고 열린 마음은 멀리서 다가오는 작은 기회를 먼저 보게 한다. 최근 알리바바의 마위는 그림을 그려 경매하기도 했는데 마위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연마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대학 자퇴 후 창업 전에 청강했던 서예와 서체 디자인 수업에서 퍼스널 컴퓨터의 운영 방식을 만들 영감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의 강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01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무라 사토시는 전형적으로 몸으로 배우는 산만형 학생이었다. 그는 중학교에서는 축구 선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스키 선수였다. 당연히 명문대는 가지 못했고 야마나시 대학을 나와 야간 공고 교사를 하며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을 갔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야마나시에서 야마나시 대학 나오고 이제 야간 공고 교사를 하며 기름때를 묻히고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무라 사토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산만하고 운동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거죠. 축구 선수였고 스키 선수였고 당연히 명문대는 못 갔겠죠. 제가 야마나시 대학 처음 들어봤거든요, 일본에. 아무튼 이것도 고유명사니까 이거 한번 해줄까요? 그래서 야간 공고 교사가 됐는데 야간 공고다 보니까 낮에 이제 일을 하고 저녁부터 밤까지 공부를 하잖아, 학생들이. 근데 기름때를 다 씻지도 않고 이제 이 학생들이 교실에 왔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나도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참 쟤네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해보세요. 오무라 사토시가 스키 선수였다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부잣집에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난한 집의 그 아이들이 낮에는 돈 벌고 저녁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대 중후반에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아마 후반일 겁니다.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건 30대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ADHD형의 두뇌가 25세 이후에야 비로소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두뇌 유형이다라고 강의를 여러 번 했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인간인 거죠. 자,
산만한 ADHD형 두뇌일수록 BDNF가 오래 유지되며 25세 이후에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두뇌 연구에 딱 맞는 두뇌의 소유자이다. 어려서 움직임을 좋아하는 산만한 아이는 25세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하면 더 큰 성공을 한다. 그만큼 교실 밖의 다양한 경험이 생각과 연구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업과 성공하는 연구의 영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되어 영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면 되죠. 자, 그의 수상 소감은 스티브 잡스가 외친 Stay hungry, no, Stay foolish, 무모할 정도로 모험을 해라를 떠오르게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보다 얼간이 짓을 더 많이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뒤늦게 자기가 충분히 이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자기 두뇌를 영리하게 유지를 했고 25세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찾은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구두 소리 들리시죠? 여기가 그 인천의 교직원 공조회관 로비인데요. 제가 오늘 웅진 간석 강의 왔다가 이거 빨리 촬영해서 올려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무라 사토시는 특허 수입으로 고향에 미술관을 선물했는데 자기 돈 50억 원을 썼다. 노벨상급 과학자가 왜 자기 고향에 미술관을 선물했을까? 이 책에서 자주 말했지만 예술과 과학은 상보 관계이다. 서로 보완적 관계이지. 예술이라는 봄이 와야, 자, 좀 더 추가할까요? 예술이라는 봄이 오고 싹이 터야 과학이라는 가을과 가을이 오고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쓰면 더 확실하죠. 자, 확산적 사고를 돕는 활동이 예술이고 수렴적 성과가 과학이다. 예술이 아이디어라면 과학은 디자인이고 발명품이다. 아이디어 없이 디자인과 발명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자, 한국은 일본의 한 과학자가 금의 환향하여 미술관을 선물한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술이라는 씨앗은 결국 과학이라는 열매를 맺는 힘을 갖고 있다. 잠깐만요. 한국은 하니까 좀 그렇죠. 한국의 리더들은 이게 낫겠어요. 자, 동의보감 투유유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동의보감 같은 전통의학서 1700년 전에 주후비급방이라는 그 의학서를 참고로 190번의 그 식물 약성 추출 실험 그 실패 끝에 개똥 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발견한 중국의 노벨상 수상자 투 유유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노벨 과학상 수상자예요. 중국에. 첫 노벨 과학상 수상자 투 유유는 그 노벨 문학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중국에.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투 유유는 박사학위도 없고 유학 경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투 유유 같은 스타일이 자폐형 스타일인데 자기 지역에서 크게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나의 책이라든가 어떤 연구 주제에 꽂히면은 그것만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거의 아마 주나라 때 무슨 주나라 후기에 무슨 의학서 급방이라는 게 긴급한 처방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제 한자를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 근데 주나라 때 어떤 의학서 같은데 주나라 때 어떤 지혜를 담고 있는 바로 그 오래된 지혜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연구자이다.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결과는 필자의 유튜브의 강의 T자형 인지의 몰락에서 강조한 ADHD 스타일 글라이더형 인재와 자폐증 스타일 지팡이 인재의 전형을 보여준다. 오무라는
운동을 좋아하는 산만한 형이었으나 30대가 되어서 연구자의 길을 선택했으며 투유유는 전통의학 산하에 몰입한 은둔형 과학자이다. 이 두 유형의 인재가, 그러니까 투유유가 노벨상을 받으니까 중국 정부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없는 과학자였다는 거죠. 이 두 유형의 인재가 인공지능이 따라잡기 힘든 경험을 쌓는 스타일이지만 한국의 공교육은 이런 인재를 기르기 어렵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10대의 아이들을 오무라 스타일과 투유유 스타일 두 유형으로 분리하여 교육시킬 전략을 짜야 한다. 이 전략이 무슨 전략이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바벨 전략이죠. 잠시만요. 바벨 전략 치고 끊어야겠어요. 네. 바벨 전략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곧 나올 책 표지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이거 홍보하고, 네. 미래 직업을 위한 바벨 전략이죠. 미래 직업을 위한 바벨 전략, 인공지능 vs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 물론 이제 이 책의 제목은 이거만 쓸 겁니다. 인공지능,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 이거만 쓸 거고요. 나머지 쭉 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 AI, 로봇 대비 창업 창직의 뇌과학. 그러니까 창업과 창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또 대학생이라면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미래학적인 이야기도 이 책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책은 거의 약 500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책입니다. 굉장히 바벨 전략에 대해서, 바벨 전략의 뇌과학에 대해서 백과사전식의 어떤 정말 야심작입니다. 제 고리들의 두뇌 사용 설명서 2탄. 이 AI의 등장을, 그러니까 AI의 세기와 그 이전의 세기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 그림의 이미지는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하는 인간이 위태롭게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AI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무게중심을 한번 보세요. 사실 이거 이미 떨어졌어야 맞거든요. 이 절벽에서, 이 절벽은 그 실업의 절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시대. 그 절벽에서 한 인간이, 이 인간이 이제 저겠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과 교육의 바벨 전략. 부모들이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니트족으로 만드는가. 그리고 이제 뇌발달에 맞는 양육은 바벨 전략에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의 기초가 된다라는 그 점을 다루고 있고, 세상에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쉽거든요. 김대식 박사의 빅퀘스천 같은 이렇게 퀘스천을 던지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나 답을 던지는 건, 앤서를 던지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저 같은 좀 과감한 예술가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지성 작가처럼 이렇게 인문고전 독서가 독서를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지성 작가의 인문고전 독서를 비판하고 김대식 박사의 빅 퀘스천에 스몰 앤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스몰 앤서 중에 하나는 리딩으로 리드하지 말아야 해요. 이거는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책을 접하는 방식에서 또 역시 책을 접하는 방식에서도 역시 바벨 전략이 필요하다. 이 바벨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